싱그러운 노란빛은 자연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네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죠.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럼으로써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농장. 아내와 나는 그런 방식을 공유했고 차곡차곡 농장을 일구어왔습니다. 더 좋은 계란을 만들고 싶어요. 자꾸 더 좋은 계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계란을 만들 수 있을까? 각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은 발휘하면서 살게 하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이고 역시 건강한 개체가 좋은 품질의 계란을 낳아줄 것이다. 지리산 자락 섬진강 줄기, 맑고 청정한 땅 하동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삶이 힘들어졌을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아늑한 자연의 품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죠. 산 좋고 물 맑은 하동에서 우리는 동물복지농장을 꾸려갑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닭들에게서 매일 만여 개의 달걀을 얻어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농장을 일궈내기까지 아내와 나는 서로를 의지했고 24시간을 함께 일했습니다. 15,000마리의 닭들이 살아가는 너른 울타리는 긴 시간 동안 아내와 내가 일궈온 터전. 우연히 얻은 병아리 30마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29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실은 전혀 경험 없이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었어요. 1년에 제가 총 이렇게 결제하고 이렇게 주무르는 금액 자체가 1년에 한 30억 가까이 됐어요. 그게 89년부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98년 이럴 때 이제 IMF가 와서 그 여파로 제가 여기 촌에 들어올 때 돈 30만 원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였죠. 우리 애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젖배를 고를 정도로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업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한 거는 우리 집사람의 제의였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막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야,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내가 총구석에서 이 닭이나 키울 사람이냐. 그 큰 사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시골에서 닭이나 키우잔 말이가 이러면서 니까지 나를 무시하나.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팔 거니까 자기는 닭만 키워주라. 내가 책임질 거니까. 우렁찬 울음소리는 건강한 닭의 표상. 우리는 닭이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에도 신경을 쓰죠.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닭의 본성에 충실히 살도록 돕습니다. 닭은 잡식성이거든요. 곤충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동물성 사료도 먹어야 되고 닭들 사료에 저희들이 365일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아주 고품질의 녹차가루가 365일 첨가가 되고요. 유기농 곡물 사료와 녹차의 조합은 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먹거리. 여기에 비타민과 영양제까지 첨가하는데요. 이렇게 잘 먹는 닭들이 건강한 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각종 이제 미네랄 제제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닭들 영양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처음 닭을 키우기 시작했던 시절 유기축사는 낯선 분야였죠. 남편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고 직접 매뉴얼을 만들어가며 오늘의 농장을 일궈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최고 아니면 최저. 일을 하면 최고가 돼야 되고요. 안 하면 안 해요. 전혀. 항상 최고의 계란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고 또 나는 굽혀서 팔기 싫다. 나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계란을 만들고 싶다. 소비자들이 찾아오고 거래처가 찾아오고 해야 되지 자기 성격상 어디 가서 받아주십시오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산의 최고 기술이 생산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품질보다는. 그래서
어떤 적은 투자를 하고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양계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마리를 키운다고 보면 부지는 100배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노동력은 5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산란율은 얘네들은 오로지 사료 먹고 알만 놓도록 기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란율은 오히려 훨씬 떨어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얘네들이 나와서 사는 공간이 이게 얘네들이 노는 전체 방사장이에요. 이 닭들이 원래 다 숲에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숲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항상 시켜 드시는 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더니 계란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계란 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놀라서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방사를 지금 못 시키고 있는데 이제 곧 방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사실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닭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닭은 첫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발톱으로 땅을 헤시고 부리로 먹이를 찾고 또 날개짓도 하고 또 깃털을 가지고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깃털 속에 생기는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토욕을 통해서 사람이 샤워하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본능인데,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는 닭이지만 알을 낳는 자리만큼은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달걀 하나를 얻을 때마다 나는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암수가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연수정을 통해 낳는 달걀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유정란입니다. 우리 자유방사 유정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계란 보시면 계란의 색깔이 다 다르죠. 이제 얘네들이 자연 햇빛을 얼마나 이렇게 받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계란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게 우리 자유방목 유정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비린내에 예민한 사람들도 우리의 유정란만큼은 대환영. 자연방사 유정란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아주 신선한 계란은 이 흰자의 색깔이 투명하지를 않고 약간 푸른색을 띠어요. 푸른색을 띠면서 노란자가 흰자 가운데 절반 이상 푹 파묻혀 있어요. 일 땡기면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노란자. 그러고서 나는 잘 못해. 이봐, 이렇게 되는 계란 봤어요, 이거? 이렇게 지어도 터지지 않는 계란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신선한 계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나트륨은 하나도 없는데 약간 짠맛이 있어요. 간이 약간 된 것처럼. 그래서 왜 우리 경상도 말로 개미가 있다 해야 되나? 계란이 싱겁지 않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계란을 먹으면 다른 계란은 좀 많이 싱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좋은 달걀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맛과 영양이 줄어들기 마련. 우리는 수거한 달걀을 곧바로 세척하고 포장해서 그날 바로 배송합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은 고객과의 신뢰를 일궈온 방법이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켜온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방사유정란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내가 이 계란을 처음 생산할 때는 사실은 방사유정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어요.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 제가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잠이 깼어요. 빗소리에 잠이 깼는데 정말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을 들고 이제 닭들이 사는 숲으로 내가 가봤단 말이에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제가 쳐준 그 가림막이 비가 고여가지고 한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끈이 떨어져 버렸어. 닭들이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거야. 완전 막 그 폭우를.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내가 나머지 끈들을 다 풀어버렸어요. 풀어가지고 닭이 2,000마리가 탁 뭉쳐서 자면 한 10평 남짓밖에 안 돼요. 쫙 모여 자면. 그래서 그 비닐을 뜯어가지고 비 맞지 말라고 얘네들을 덮은 거야. 급하니까.
그것도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봐 돌을 주워가지고 비닐을 덮어놓고 내가 꼭꼭 덮은 거예요. 그 비닐을 이렇게 들껴보니까 닭들이 전부 질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아픔도 있었죠.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아마 가장 절망했을 때일 거예요. 그때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누구나 실패한다. 뭐 이 나이에 실패하기를 천만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2,000마리를 내가 보고 아마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고 가장 절망했을 때일 거예요. 돈을 없는데 이제 병아리를 사서까지 키웠는데 이제 소득을 볼 거라고 하는데 이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어야 되나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과연 이게 계란 시장 속에서 이 아이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닭이 2,000마리를 키워가지고 하루에 알 1,000개가 나올 때 제 첫 거래처가 서울의 큰 할인 매장이었습니다. 예. 이틀을 모아봐야 계란 2,000개예요. 이거를 싣고 제가 왕복 14시간이 걸리는 서울을 다니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가 계란 2,000개를 싣고 이틀에 한 번씩 기름값도 안 나오는 저 짓을 왜 하고 다니느냐. 아마 제가 사업도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망하고 왔는 모양이다 라는 비아냥 그림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첫 거래처를 서울로 잡았기 때문에 아, 이게 시장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다행히 서울에서 저희들 계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었어요. 좋은 식재료는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짭조름하게 간이 배어있는 싱싱한 달걀은 식욕을 돋워주는 최고의 반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남편과 나의 노력으로 일군 일상의 행복이 더없이 소중한 요즘.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 농장을 규모 있게 조성함으로써 우리만의 행복이 아닌 더불어 나누는 행복을 소망하게 된 거죠. 제가 우리 뜻 맞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복지농장을 우리 이 자유방목 유정란을 기반으로 해서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20만 평의 아주 청정 호숫가에 입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어떤 17년의 제 노하우라든지 우리 브랜드 파워하고 또 귀농귀촌인들의 어떤 순수한 열정하고 이런 게 합쳐져서 정말 지금 저희들 농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농장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닭은 그만큼의 건강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해진 시대. 우리의 발걸음은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